이 국장님, 네.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야기는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작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정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캠프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뭐 당연히 그쪽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 캠프에서는 너무 지금 이 선대위가 비대위가 가지고 이게 항공모함이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원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핵심 컨트롤 타워가 없다. 즉, 이 캠프에서 원래 캠프를 처음 꾸렸을 때, 선대위 직전에 캠프를 꾸렸을 때는 이재명의 복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돈의 흐름을 아는 복심이 있고, 사람들 끌어들이는 복심이 따로 있고, 정책 얘기해주는 복심이 따로 있고, 정말 몇 사람들이 딱 팀을 이뤄서 효율적으로 움직였는데, 원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뒷선으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선으로라도. 그리고 원팀을 강조해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여갖고 안에 거대한 매머드를 만들었는데, 매머드급 선대위 출범, 이렇게 제목이 나가면 문제는 매머드는 뭐죠? 움직이는데 둔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네. 지금 항공모함 같은 거 한 번은 도는데 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선거 취재 많이 해보셨지만, 하루하루 선거는 시간대별로 바로바로 직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김혜경 여사의 대응도 9시 반에서 4시까지 완전히 빈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소문이 다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다양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직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1시간 단위로 착착착착 상황 판단해서.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리스크들이 전부 다 그냥 노출되기만 하지, 이것을 다시 공격하고 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또 방법도 틀리고, 하루가 걸리면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까 가래로 막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매머드급이라서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친노 그룹이 있잖아요. 친문 그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원래부터 성남시 경기도 라인이 또 따로 있잖아요. 또 이낙연 그룹이다 뭐 그것도 들어가 있어. 이낙연 뭐 해서 그룹이 따로 있죠. 근데 이 그룹들이 서로 내가 나서질 않고 왜 서로 안 하고 있느냐? 탓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 남 탓하기 시작은 뭐 한정이 없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이재명이 다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내가 SNS에 글 한 번만 올리면 다 끝나버려. 딱 국감장에 내가 나서서 야당 의원들 상대하면 다 끝나버려. 내가 방송 나가서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버려. 완전히 제압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워낙에 성남시부터 경기도까지 내가 뭘 해서 스스로 해갖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SNS에서 치고 하면서 여기까지 후보 됐어. 그러니까 내가 뭐만 하면 다 될 거야. 이 착각과 환상 속에서 국감장에도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감장 나가서 지지율 엄청 오를 거야. 그리고 지금도 사실 낄 때 안 낄 때 다 끼잖아요. 그 왜 반드시 세우겠다? 그 방명록. 이게 지금 후보가 상대 후보.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SNS에 올립니까? 반듯하게 세우겠다는데 그게 반드시입니까? 꼭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거를 욕하더라도 어찌됐든 후보가 무슨 밑에 사람들이 그거 하라 그러고. 그건 부대변인 정도에서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할 사안인데 그걸 일일이 다 하니까 후보에 그걸 안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말려서 이제 뭐 백브리핑을 안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장 큰 게 자만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후보 시절에 제가 저쪽 진영, 그때 당시 현직 기자였으니까 민주당 진영 이제 핵심
당직자들과 이렇게 술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박근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박근혜가 더 무서울 거? 그랬더니 아, 독재자 딸이니까 그 금방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윤석열이 너무 쉽다. 그 본부장만 우리가 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장모, 뭐 줄리 이거 다 끝나버려. 우리가 윤석열 됐을 때 다 만세 불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자만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캠프가 선대위가 안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 허물은 보지를 못하고 그렇죠. 예. 너무나 큰 허물이 있는데 예. 윤석열 후보라든가 무슨 부인, 장모, 자기들이 이제 본부장 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본부장 뭐 범죄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 건드리면은 그 엑스파일 터트리고 줄리 사건 일으키고 오면 우린 그냥 이겨버려. 이길 수 있다 끝났어 생각한 그냥. 것이 너무 쉬워. 뭐.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붕괴로 한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는 하나는 네.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과 관계가 너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이해식 부인 수행실장인가 부인 실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언론들한테는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설명해주고 양해를 언론에 설득이 돼야 하는데 네. 걸핏하면 거짓말 해버리고 언론을 제압할 상대로 그냥 언론을 자기들이 홍보라든가 뭐 홍보비 뭐 이런 걸로 주물르는 상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때 하던 그런 언론에 대한 행태랄까 언론관을 지금 그대로 이런 전국 언론들 내놓으라는 언론들한테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언론 탓을 지금 하고 있잖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지금 기울어졌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뒤에 거부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위기 상황이라는 거 아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게 감지가 되니까 첫 번째가 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피포위 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적군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린 죽어요 하고 절박하게 하는 거 이게 피포위 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다시 하면서 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적이 지금 언론이에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조선일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조중동 프레임이라는 예, 것을 예. 노무현 선거 때 만들어낸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걸 또 다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참 이재명이 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게 바깥에 나가서 저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댓글 좀 써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게 옛날에는요, 노사모가 스스로 댓글을 쓰고 스스로 사실 했지, 노무현 대통령 입에서 댓글 좀 써주세요. 돼지저금통 좀 뭐 돈 집어넣어주세요. 이런 소리 안 나왔거든요. 후보가 직접 댓글 써달라고 뭐 선동을 하고, 우리가 언론이 돼달라고 선동이 하고, 이런 뒤떨어진 지금 그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기도 하고 또는 말씀하실 때 언론에 대한 이 관이 아직도 노무현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일종의 피해의식이랄까 또 아웃사이더 인식을 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서 대장동 비리라든가 이런 걸 취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선관위에 뭐 인터넷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뭐 3, 40건 이렇게 다 했는데 그 내용들 보면은 당연히 언론이 보도를 해야 할 내용들까지도 자기한테 불리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기사를 썼다 해갖고 전부 걸고 또 걸핏하면 고소 고발하고 이런 인식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뭐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는 아주 큰 것도 축소 보도하고 자기 것은 요만한 것도 침소 봉대해서 보도한다.
이게 다 피해의식이거든. 제가 기억하기에는 고발사주 의혹 그거 전 언론이 다 뛰어들어서 몇 달 그거 털었어요. 예. 그랬어요? 제 기억에도 누구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제보자 조성훈하고 뭐 전 언론이 다 달라붙어서 했고요. 또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터넷 보도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걸 봤어요. 진중권 갖고 거의 그랬더만요. 네, 11건을. 근데 진중권이 SNS에 글 올린 거 기사화했다고 여과 없이 특정 후보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요. 지금부터 김어준이가 무슨 말 하고 또 유시민이 무슨 말 하고 이해찬이 SNS에 무슨 말 하고 또 후보자 본인이 SNS에 무슨 말 한 거 기사화한 거 전부 다 인터넷 심의 보도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SNS에 올린 글 기사화하는 거는 얘기 안 하고 남이 한 건 불리하다?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 환경 자체가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부 보수 언론 그리고 유튜브 빼고는 전부 친문 딸랑이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네들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에서 그렇죠. TBS 그거 눈치 보고 또 조금 말 안 들으면 또 이런저런 압력도 가할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 환경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고. 더군다나 지금 주로 현장 기자들은 2030 세대 아닙니까? 젊은 기자들이 이 후보 수행하면서 취재하는데 전에는 이제 증문집박도 하고 이 후보만 나타나면 또 묻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답변도 안 한다면서요. 넷백 브리핑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것도요. 그 말이 됩니까? 강훈식 수행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더구만요. 아니 길거리 지나면서 인터뷰는 그걸 원래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안 합니까? 아니 일본 총리는 자기 관저에서 총리실까지 가는 복도에서 걷는데 그때 매일 질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을 안 하면 그 자체가 뉴스가 됩니다. 총리가 무슨 일 있나, 총리 답변 거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일 그냥 걸어가는데 기자들이 한두 개 질문 꼭 해서 답변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아니,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바이든이라 보면은 백악관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기자들 따라가면서 얘기하고 거기에 답변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기자회견을 열어서도 오지만 그거에서 진짜 생생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 누가 거부합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야말로 언론 친화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사람인데 기자들을 물어보면 답변 안 해. 물론 이제 말 실수를 요새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걸 줄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언론관을 가지면 안 되고 자기한테 불리한다고 하면 폐간시켜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언론관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보복적 행위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에요. 남양주 시장 기억하시나요? 조광한 시장. 나눠주는 그 지원금을 갖고 이걸 일률적으로 기초단체한테 다 하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 말했다고 6개월을 보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계곡에 있는 식당들 사실 남양주가 제일 처음 조정을 하고 철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남양주가 먼저 했다는 말을 한 공무원들 찾아내 갖고 보복하고. 또 저기 있죠. 지역화폐 문제 있다. 지역화폐 효과 없다. 조세연구원인가요? 그거 얘기했다고 조세연구원 적폐로 몰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 이재명 예산을 집어넣으라 해갖고 정보고 사실상 멱살잡이를 하고 있잖아요. 국정감사 하겠다고. 국정감사 하겠다. 거기다가 기재부를 폐지해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거 16조 17조 편성해라. 이재명 예산 편성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김부겸 총리도 얘기했지만 주머니 지진다고 돈이 나오는 것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세수가 좀 늘어난 거 초과세수 그거 지금 부동산 올라가고 거기서 막 달달달달 걷어낸 겁니다. 그것은 써야 할 때가 있는데 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너무 지금 빚이 많으니까 채무상환에도
쓰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적폐 세력으로 몰고 뭐 기재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보복적인 언사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사실은 좀 무지함이랄까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스라테프트가 무슨 뭐 그 협약, 그러니까 미략이고 그게 무슨 협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이 실제로 분단의 계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그 비망록에 불과해요. 그 미국에서도 이 자체가 무슨 결정적으로 양국을 어떤 이 양국의 이 공식적인 협약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밝혔고 영향이 없었다라고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를 없앤다는 게 얼마나 진짜 무지한 얘기냐면 백악관, 미국도 봐라.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다. 백악관이 알아서 하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야말로 예산을 갖고 의회에서 거의 이 6개월 이상을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입법화돼요. 다 법으로 만들어요. 하나하나 조항들을.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게 되냐 하면, 최근에도 사실 이 미국이 셧다운될 위기에 있었던 게, 바이든이 국채와 관련해서 2년 동안 유예했던 거를 이제 다시 연장하려고 하자, 공화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지금 셧다운 위기까지 가잖아요. 예산이야말로 정말 의회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 어떤 체제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언급들을 보면은 본인이 정말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참모라가 주변에서 한 얘기들을 가지고 설익은 내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국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전 의원이 빨리 이 선대위에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재명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조목조목 지적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율도 정체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처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본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낙상을 하라겠고, 누가 부부 금실 나쁘다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소문들이 자꾸 나온 것은 본인들이 주변 관리를 잘못하고 본인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뭐 대장도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왜 남 탓을 하고 언론 탓을 합니까? 아니, 본인들의 이미지로 인한 사실 추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권영순 여사가 다쳐서 하루 일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전부 감동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의 인품을 아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니까 왜 그러면 그런 유언비어가 솔직히 유언비어라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로 연상되는 이미지 때문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그 인품을 정말 호소를 하거나 바꿔야지 뭐 유언비어가 괜히 정말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런 지지율 정체는 전부 제가 볼 때는 본인 잘못으로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부 남 탓이요, 언론 탓이요 하고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피스 누나가 화끈하다 뭐 이런 것부터 부산은 재미없다. 아니 그거를 야당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발언 했다고 칩시다. 민주당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난리 났고 완전히 사퇴하라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도 일정 부분 선긋기를 조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망조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도 하고 또 소득주도 성장 그거 잘못됐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하고도 이렇게 냉기류가 흐르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차별화 선긋기에 나선다고 하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이거 좀 섭섭하네. 후보가 되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 대통령이 뭐 잘못했을 때 사실 대통령을 바로 욕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 총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을 들이다 못 박으니까 계속 홍남기가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공무원들이 철학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공무원 갖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진짜 자기가 죽겠는데요. 네. 살아야죠. 그러면 뭐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꾸로 청와대도 부글부글 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